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3%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은 또 하락을 진행했는데요. 장 초반에 이제 또 1%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중간에 또 급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밀어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뭐 마지막까지는 조금 증시를 반등시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장에 하락세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뭐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이탈을 했지만 기관 투자자가 조금 방어를 해주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뭐 조금 하락세를 멈춘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반등을 시켰고요. 근데 지금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나스닥이 4.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운 또 장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이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했고 뭐 상하이 니케이도 마지막까지 일단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하락세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증시 전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6,000포인트, 거의 이제 50% 가까이가 떨어졌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는 50%까지는 아니고 한 30% 정도지만 사실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에서 지금 지수에서 50% 이상 상승을 해도 전고점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미국 증시는 꾸준히 올라오긴 했지만 이전에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게 거의 뭐 얼마 만이죠.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것은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수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계속 하향 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아직까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당연히 이제 전고점이 뚫렸기 때문에 전 저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닥 라인을 잡기가 어렵고요. 추후에 그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지 지금이 바닥 라인을 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요 근처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더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코스피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40% 이상, 50% 이상 상승을 해야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폭이 모두 깊게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도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어제 이제 4.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만 반등하지 않고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내일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막 급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FOMC가 이제 거의 다가왔죠. 그래서 이미 이제 자이언트 금리 인상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에 대해서 좀 이제 시장이 과하게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든지 아니면 뭐 빅 스텝이든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난다면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런 불안한 시장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물가 자체,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감소해야지, 그죠? 인플레이션 지수가 좀 떨어져야지 시장 전체가 좀 안정화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도 보게 되면 일단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크게 매수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수급 자체가 꾸준히 들어오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더 지켜보는 것이 차분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보게 되면 1.5원 상승을 했고요. 1289원 정도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했고 결국에는 고점 라인을 지금 찍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고점 돌파 직전이고요. 지금 쌍봉 형태로 저항을 받고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것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지금은 농후하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 다음에 자이언트 금리 인상까지 검토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그에 맞게 따라가지 못한다면 네, 금리 인상에 의한 환율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또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또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원화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국채 금리와 네, 지수 선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우 나스닥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하락한 폭에 대해서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선물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장끝까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보게 되면은 하루에도 지금 왔다 갔다가 네, 하루만으로도 지금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는 지금 또 크게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린 곳은 이제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0.6%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하다가 또 장 후반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끝까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불안한 모습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네, 거의 22,000달러로 네, 2천 후반대죠. 2천만 원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 자체가 지금 쭉 빠지는 상황이고요.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이런 국채에 대한 이자율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정성 있는 그런 자산을 찾게 되는데 그 자산이 이제 이렇게 금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률까지 보장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주식을 팔고 국채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 환율,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네, 물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험 자산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 물가 자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그 공급량이 빨리 이제 원활하게 좀 풀려야지 될 것 같고요. 돈만 이제 걷어들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래도 시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사우디 쪽, 네, 그쪽에서 이제 원유 증산 합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그런 기름부터 좀, 네, 원유부터 좀 증산을 하고 혹은 이제 곡물도 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해결이 되어서 좀 원활하게 수출이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들이 지금 계속 쌓이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그런 누적 피로도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좀 크게 지금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이제 주식을 끊어내든지 아니면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상황은 지금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루 반등한다고 해서 네, 그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복잡하고 네,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증시 리뷰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0.28% 상승했고요. 18,1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또 하락을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합 상승 정도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이 차트만 보더라도 오늘 하루에 등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장에는 거의 17,200원까지 밀어내면서 또 공포스러운 장이 이어지는 듯 했는데 오전에는 네, 장이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같이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냥 증시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특별한 이슈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네, 18,15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합 상승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장 전체가 하락을 하지 않고 조금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장 따라서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면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분히 지켜보는 상황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자체는 539만 주죠. 네, 539만 주로 뭐 어제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 1,100원 하락하면서 600만 주 터졌지만 오늘은 530만 주 터지면서 5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뭐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런 흐름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지만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종목은 지금 부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증시 흐름, 큰 그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네, 그런 좀 흐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촉각을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도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거래량 자체는 뭐 더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차트 간단하게 보면 어제 뭐 최후에 제가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나요? 17,400원 정도를 좀 찍어 드렸는데 지금 딱 이제 그 정도까지 장 초반에 바로 밀어버려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네, 장이 반등하면서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를 좀 깊게 파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장이 밀린다면 또 다시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 찍었던 라인도 충분히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올 수 있고요. 일단 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수렴 패턴 자체는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증시가 무너지면서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상황 자체가 많았고요. 바닥 라인을 좀 형성을 하는 듯 하면서 네, 좀 올라갈 쯤에 이제 수렴 패턴을 만들 쯤에 이렇게 고를 한번 파면서 이 저점 라인을 깨는 네, 그런 패턴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자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저점을 높이면서 좀 수렴하는 패턴에서 이게 쭉 떨어뜨려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뭐 이때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긴 했지만 좀 그런 패턴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지하는 척 한번 고를 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올라가는 패턴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도 이번 하락 이후에 조금 장이 좀 안정성을 찾는다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들어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항상 이제 좀 고를 파고 나서 출발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좀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큰 박스권. 당연히 이제 증시가 계속 폭락을 하고 뭐 2,000, 뭐 300, 200선까지 쭉쭉 밀린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박스권에 대한 저항 라인도 지지 라인도 크게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증시에서 기계적으로 매도가 쏟아진다면 네,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이런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받쳐지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내일 혹은 이번 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정도는 계속 한번 주시를 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네, 조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크게 이제 추세 라인을 그어 본다면 이제 이런 하락 추세 라인, 고점이 점점 낮아지던 그런 추세 라인과 저점을 이제 높여가는 그런 추세 라인이 만나는 지점까지 좀 횡보할 수 있는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수렴 패턴을 다시 그리고 또 이제 장이 좀 반등을 한다면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V자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좀 이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한 달 정도는 옆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차분히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EWR에 대한 신주 상장이 지금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소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크게 많은 양이 아니고 60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없지만
그래도 신주 상장은 상장이니까 네, 그런 이슈 다 끝내고 이제 갈 자리 가면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이제 글로벌 이 시장이 어, 좋지 않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크게 내리는 상황이고요. 네. 어,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네. 만약에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그 좋지 않은 예상보다 조금 좋아지거나 네. 아니면은 그 상황이 이제 끝난다, 상황이 종료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이런 하락분에 대한 급 반등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고점 대비 지금 코스피가 벌써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 초입기는 아니고요. 이미 빅스텝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거고 자이언트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몇 달 전부터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FOMC 회의에서 0.5%까지 올렸기 때문에 자이언트는 좀 배제가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게 거론이 되면서 또 시장에 타격을 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그 빅 자이언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장이 본격적으로 내릴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10%를 내리더라도 이때까지 30% 내렸는데 30%가 지금부터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하락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횡보를 하면서 이 박스권을 지켜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하단 라인이 좀 위태롭긴 하지만 네, 요런 라인 좀 지켜주면서 계속 이어간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여나 바닥 라인을 깬다는 것은 코스피가 정말 크게 떨어졌을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도 네, 일단 증시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며칠 더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15만 9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68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고요. 지금 어제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3조 이상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매수로 지금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 지금 왜 들어오는지는 저도 사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뭐 저가 매수인지 아니면 공매도 상환인지 일단 공매도 잔고가 딱히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상환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저가 매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수급 자체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 투자가 많이 매도를 했었는데 그 금융 투자는 매도를 멈추고 뭐 2,800주 정도 조금 매수했고요. 보험은 좀 매도를 했고요. 투신도 다시 최근에 들어서 좀 매수를 더 강하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최근에 좀 샀다 팔았다 좀 반복을 하다가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이 매도를 끝내고 이제 매수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6일 연속 네, 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뭐 좀 매수를 하다가 그동안 또 모았던 거를 한 번에 던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6일 연속 매수했던 적이 정말 오랜만이죠. 네, 3월 달 이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네, 이 보유량을 또 늘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저번 공시 기준으로 6월 7일 기준으로 5.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보유 주식 수는 3천만 주 이상 네,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곡차곡 지금 뭐 매수할 세력들은 또 매입을 시작했고요. 우리가 뭐 그냥 주가가 좀 떨어져서 고를 팠다라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렇게 계속 눌리는 거 한번 그냥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오히려 좀 가벼워지는 네, 이런 무게가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시장이 좋아지고 올라갈 자리 나온다면 치고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매수세를 보셨듯이 매수세가 확실히 붙어주면 그냥 이런 양봉 하나는 그냥 쭉쭉 뽑아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매수세가 지금 부족해서 그냥 주가가 눌리는 거고요. 매수가 좀 붙어준다면 분명히 때가 올 겁니다. 네, 그 때가 온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이 원전 종목들이 모두 좀 같이 급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원전 종목이 급 반등을 했다, 원전 종목만 반등했다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그냥 마지막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분명히 올해 뭐 한 번은 원자력 테마로 좀 이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 올 초에 이미 원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소식들이 매일매일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뒤늦게라도 그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는 넘어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529만 주 정도고요. 1거래량은 33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잔고가 이제 1500만 주에서 1500 초반대에서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한 500만 주 정도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뭐 EWR에 대한 뭐 그런 염두를 해둔 물량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 15일 뒤에 15일 정도, 내일 정도네요. 이번 주에는 이제 EWR에 대한 그런 상장 공시가 한번 뜰 것 같고요. 다음 주쯤에 한번 상장이 될 텐데 그때 이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이전에는 그 상장될 때마다 신주가 상장될 때마다 좀 그런 물량이 공매도 물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장 때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차잔고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도 보시면은 오늘도 조금 체결되었고요. 뭐 매일 50만 주 정도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3,300만 주까지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뭐 이전 대차잔고에 대비해서는 뭐 크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2,800만 주 유지하다가 지금 3,300만 주까지 한 500만 주 정도가 대차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뭐 공매도 잔고와 흐름 자체는 유사하고요. 크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EWR에 대한 그런 상장 물량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그 EWR에 대한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 이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이 오늘 68만 주였는데 92만 주로 추가적인 매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엊그제도 매수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시작했고 9.8%대로 지금 보유를 또 늘리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9.9% 정도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계속 이제 물량을 정리하기보다는 꾸준히 이제 물량을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을 계속 늘려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쁠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그 원전 종목 자체가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증시 흐름에 의해서 좀 주가가 눌렸다라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 자체가 그죠? 우리가 바라보던 그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반등장이 왔을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폭락장을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3% 4% 가까이 떨어졌던 장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결국에는 이 스프링처럼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그리고 삼성물산이 그린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업을 이제 협력을 하기로 이렇게 협약식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린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라는 말은 이제 그린 수소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로부터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질소와 합성시켜 만든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라고 합니다. 그린 암모니아가요. 그래서 그린 수소에다가 질소를 합성시킨 것을 그린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기존 발전용 연료와 혼합 연소 시 발전량은 유지하되 온실가스 배출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 가스가 타서 그죠? 이제 나와야 되고요. 가스가 밀면서 이제 가스터빈을 돌려야 되는 구조인데, 그게 이제 수소를 이용해서 그런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가스터빈으로 이렇게 협약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소 가스터빈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가스터빈이 개발이 된다면 이제 100% 수소로, 혹은 뭐 수소와 좀 혼소를 해서 그렇게 돌리는 뭐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이 기사는 아무래도 가스터빈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가스터빈 시장이 점점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증이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 내수 시장으로 가스터빈을 본격적으로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가스터빈 시장 100%가 거의 100% 외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나라 국산으로 국산화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풍력 발전, 터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주요하게 가지고 있는 그 터빈 기술이 지금 이제 가스 터빈이라든지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로 모두 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독보성이 있고 이렇게 신사업에 확실히 지금 비전이 좋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원전 발전을 빨리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한전이 최악의 적자를 겪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전기료 인상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원전을 빨리 가동을 시켜서 전기 생산에 대한 단가를 낮추어서 지금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료를 어쩔 수 없이 올려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거나 혹은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것을 가동률을 높이더라도 앞으로 이제 10년 안에 그 가동을 멈추는 그죠?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이 하나둘씩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원전이 점점 이제 건설이 다시 되면서 그런 노후화된 원전들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착착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 5기가 당장 이제 건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검토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이제 우리나라 장관이 이렇게 면담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은 또 원전에 대한 그런 최적의 파트너라고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대통령끼리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각 기업 사장단끼리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또 장관까지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이렇게 이제 원천 기술을 미국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조 기술은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간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원전에 대한 시장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에 대한 기사지만, 현대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장을 보면 대형 원전이 이제 약 800조 원 규모고요. 그 다음에 원전 해체 시장이 135조 원 규모고요. 사용 후 핵연료 시설이 60조 원 규모고요.
SMR 시장이 640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거의 1600조 가까이의 시장이 지금 이제 열린다라는 평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사업을 다방면으로 지금 침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뭐 SMR에 대해서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겹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건설사들은 외곽 이런 시공층이죠. 시공 건설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것이지 그 내부에 있는 원자로라든지 전기 발생기 뭐 지진 자동 정지 설비 뭐 그런 제어 계측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겹치지가 않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건설 쪽으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나눠 먹기를 할 것 같고요. 네. 팀 코리아로 진출한다면 이 내부에 대한 기자재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에 대해서도 네, 이런 건설적인 면에서 현대건설이 그렇게 해체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것이지 그런 이제 핵 용기 보관하는 그런 캐스크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다 기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네,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기술적인 독보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1600조에 대한 시장이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시장이 계속 커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전 종목들이 아직 움직이지가 않았지만 분명히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락장만 좀 잘 버틴다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6월, 7월, 8월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네, 우리가 좋은 날, 그죠? 좋은 날 바라보는 때까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 오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실한 노림수를 가지고 이 노림수에 대한 그런 수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때까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네, 2배 이상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 한번 시작을 한다면 어디까지 한번 올라갈지 조금 기대가 되지만 더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